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국임당, 언론 할 거 없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던 윤석열이 오늘 2차 내각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아예 그냥 대놓고 국민들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한번 해보자는 심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차 장관 후보자 8명 지명에 이어서 오늘 2차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충격을 넘어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인선에는 외교부 장관에 박진을 임명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특사로 파견이 됐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는 윤석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권영세, 교육부총리에는 김인철 전 한국여대 총장, 행안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권익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해수과학기술진흥원장, 중기부 장관에는 이영 국임당 의원, 그리고 충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을 지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측근들로 내각을 다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한동훈의 내정입니다. 중앙지검장으로 기용이 된 이후에 윤석열 코드에 맞춰서 민주인사들을 겨냥한 정치수사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한동훈인데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자신의 사조직처럼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 법안에 관련해서 검찰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역시나 확실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나라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검수완박 입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 공론회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도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저도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 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큰지 실감을 하고 있다.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수사 지휘권 행사할 필요성 없겠지요.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충견 노릇을 잘 할 텐데 무슨 지휘권이 있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못 느끼겠지요. 자, 이 외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실시할 거냐라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인 다 됐습니다. 윤석열을 겨냥해서 특검하지는 못하겠지요. 여튼 고귀한 검사나리께서 졸지에 일개 장관이 되다니 이거를 출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좌천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한동훈도 정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지명을 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다. 특히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뒀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수사의 상징이 됐다라고 한동훈을 소개를 했습니다.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바로 한동훈이랍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은 역설적으로 역대급으로 그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정치검사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지명이 되자 최강욱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 역시 최대 공로자답습니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한동훈도 기혼이고 자녀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돈의 팔촌도 있겠지요.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어떤 식의 청문회를 할 것인지 저는 기대됩니다. 또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찰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한동훈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이 27명 정도 되는데 이쯤 되면 윤석열이 야 니네들 다 나가 라고 대놓고 물갈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조남관이 미리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조남관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했던 조남관인데 갑작스럽게 특별한 사유 없이 사퇴 의사를 밝히길래 한동훈을 의식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장관으로 치고 올라오면 23기인 조남관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알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좋다고 윤석열에게 충성했던 조남관도 결국에는 똥 밟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게 윤석열 말처럼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충성한 한동훈이라고 다를까요? 아마 조만간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라고 약점 없을까요? 검찰 내부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앞날을 위해 상대 약점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검찰 조직입니다. 어떤 의혹들이 터져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수사권을 쥐고 정치인들을 지들 마음대로 조리들려면 했겠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일개 장관이 된 거니까요. 어떤 의혹이 터져나올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1차 장관 지명자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던 정우영 전 경북대 병원장에 대한 자녀 의혹이 터졌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 의하면 정 후보자의 딸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에 2017년 경북대 의과대 학사 편입 전형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쟁률이 10.24대 1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 후보자가 2017년 8월 경북대 병원장이 된 뒤인 2018년 경북대 의과대 학사 편입 전형에는 아들이 대구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으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5.76대 1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그 어려운 특전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듯합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 시절에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전형에 딸과 아들이 잇따라 합격한 사실은 그 당시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름을 밝히기꺼린 한 경북대 의과대학 관련자는 정 후보자의 자녀 2명이 모두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것은 맞다. 특히 아들과 관련해서는 스펙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정 후보자와 정 후보자 딸에게 해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국 전 장관님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의 절친 정우영 복지장관 후보 딸 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 증명서에 대하여 검찰과 언론, 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와 조사, 취재를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들이 앞장서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탈탈 턴 이후에 수사를 진행해야겠지요. 물론 수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어제 박근혜를 만나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박근혜의 정책과 업적을 계승하겠다라고 입을 털었는데 사과를 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업적을 계승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탄핵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